자연수 A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조건부터 써볼까요? 그러면 뒤에 거는 이따 보고. 둘이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기고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서 한 변씩 먼저 한번 써볼게. 요거죠 지금. 한 변씩 절반으로 하고, 절반 하면은 부호 바꿔서 제곱할 거니까 바꿔도 되겠지.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요거죠. 예, 0이 아니다 지금. 아, 얘는 방정식이고 한 별식이 그거보다 크면 되지. 요거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해볼게. A 제곱은 사라질 거예요. 자, 이건데 뭐 여기 지금 2긴 하지만 모든 자연수 K 개수를 FA라 하자. 요걸 잘 봐야겠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FA라고 약속을 해요. 자연수 K 개수가 FA고, 잘 봐봐. F1, 2, 3, 4를 얘기한 것은 K가 바뀐 거야, A가 바뀐 거야. A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서 체크하라는 소리예요. 정해준 약속과 물어본 함수값의 관계를 잘 보면 돼. 지금 AK가 막 헷갈리지? FA에서 1이 됐으니까 A에다가 1 넣고 생각하라는 소리구나. 이 얘기예요. 부등식을 줬는데 A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서 K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K가 중요한 거여서 이 친구만 넘겨줄게요. 이 친구만 넘겨주면 K는 4A 플러스 2보다 작다. 정리 다 됐고요. 집어넣고 가볼게요. 자, A에 1 넣었어. 그러면 K가 6보다 작은 거죠? 몇 개? 자연수니까 5개. 그러니까 얘가 5개라는 것은 는 5 연결되는 거지. F2는요, A에다가 2 넣고 생각하는 거야. A에다 2 넣으면 8에다가 10 몇 개죠? 9개. 자, F3은 A에 3 넣고 K 개수 3 넣으면 14보다 작으니까 13개고요. 그 다음에는 4를 넣으면 18보다 작으니까 17개.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거죠. 22, 44. 22, 22, 44. 됐죠? 그 다음에 9번. 그래, 이 절대값 그래프를 좀 설명해야 돼. 시험 기간에 가면은 좀 바짝 해줄 건데, 우리 지금은 내가 개념 설명을 다 해주긴 힘드니까 나중에 학기 중에 가면 시험 기간에 해줄게. 그렇다고 이걸 못 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죠. 절대값의 의미를 잘 알면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외우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수의 절대값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답이 두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나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식 안에 있는 애, 지금 얘가 안에 있지? 요 녀석이 양수면, 0 포함해서 양수면 그대로,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얘 혼자서 음수니까 붙여야 양수 처리가 되는 거거든. 모든 수의 절대값은 양수 나와요, 0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혼자 음수니까 붙여서 양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얘를 힌트로 삼아서 한번 그려보자. 자, fx라는 건 결국 y값이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y가 0일 때가 0이죠. y가 0일 때. y좌표가 0인 점 찍어놓고 그거보다 위쪽을 그리면 이 주황색 부분은 원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긴 아니야. 점선은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주황색은 진짜야. 진짜 중에 일부. 요거 하나야. 이때 그대로거든. 그러면 y가 0보다 작았던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왔다는 게 함수값 자체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고, 정확하게는 이 그래프가 여기서 뭘 했길래 나왔지 생각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했길래 얘가 나왔지? 뭘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지? 뭘 하면? 평행 대칭 이동 배웠잖아 너희. 뭘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넣죠? 뭔 대칭? 선대칭?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x축 대칭을 시켜서 그려라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fx 전체 절대값 그래프예요. 나중에는 외워서 푸는 방법 알려주긴 할 거야. 전체 절대값 집어 올리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래프에 대해서 0부터 4의 범위를 제한했고 최대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자 마이너스 1과 3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면 가운데에는 평균 1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 어딘가에 0, 여기가 지금 0지점이고 x가 4일 때는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 넣어보면 돼. 확인해보면 되죠. 그래서 4는 한번 넣어보자. 4는 원래 그래프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잠깐만. 그러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정확히는 구하라는 소리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뒤집어 올라오면 얘는 0,6이고 요 정도던데. 그래 이 함수 구해서 판단하는 소리구나. 그럼 한번 해볼게. x축이랑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좌표를 좀 살려보면 y가 0일 때 x값 2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2차 함수 자체를 인수분해 형태로 시작할 수 있죠. y에 0 넣었을 때 근이 2개 나와야 되니까. 근데 x제곱의 개수는 일단 모르고 요 점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겠지.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0, 0 넣어서 이거고요. a가 2 나온다는 소리네. 여기가 2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 4, 몇은 집어넣으면 얘는 4를 넣었을 때 2랑 5랑 1이죠. 10이네. 오. 마치 여기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알아보니까 위에 있구나. 확인해야 돼. 얘가 4,12. 그러니까 이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지. 요 안에서. 그래서 답은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는 10이죠. 요 체크를 안 하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할 수도 있어. 혹시나 해서 한번 알아보면 얘는 x가 1일 때 1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야. 원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집어 올려지면 1,8이죠. 꼭지점 넘어가지. 그러니까 요 체크를 해야 10을 최대값으로 쓸 수 있는 거야. 확인해야 돼요.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10이야? 10.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음 5번? 아니면 뭐 몇 번? 5번. 자 잠깐 요것만 좀 봐볼게.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문제 절대값 fx네. 절대값 하면 방금 우리 했지? 이렇게 이 주황색 그래프. 근데 이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 교점 x좌표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 그럼 얘는 2니까 절대값이 2라는 것은 2랑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지. 요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합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때 그는 하나밖에 없죠. 중근.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랑 만나는 것은 미안. 얘를 지금 집어 올렸으니까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함수를 안 그리고 볼 수 있거든. 다시 갈게. 다시요. 절대값 함수 몰라도 볼 수 있겠네. 얘 절대값이 2니까 얘가 2 또는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것은 여기서 근이 x는 2 하나 중근이고 fx는 2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교점 하나를 x좌표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둘은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돼. 가운데에 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두 수의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 2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4예요. 얘는 알파 베타 안 구하고 볼 수 있어. 4에 2 해서 6이에요. 이렇게. 요거 많이 활용할 거야. 시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라. 그러면 바로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써서 뭘 만족하라는 소리냐면 x계수가 요만큼인데 절반 치고 제곱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는 0을 만족하라는 거지. 요거 만족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묶어줄게요. 요거니까 ft가 0 또는 ft가 1 만족시키는 t의 개수. 그럼 ft 그래프와 x축의 교점 개수, 그래프와 y는 1 직선의 교점 개수,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ft 그래프랑 x축이 아니라 지금은 t축이겠지만 요 주황색이랑 교점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는 4개. 교점 좌표는 하나하나 모를 수도 있어. 여기 지금 2번, 3번 친구는 잘 모르겠죠. 구할 수는 없고. 그 다음 FT는 1. 자, 1이라는 건 지금 점선을 잘 보면 여기네요. 여기. 얘는 몇 개 만났죠? 5번, 6번, 7번 해서 얘는 3개네요. 이렇게. 7개. 더 구할 수 있어요? 뭐 1.5 하면 여기 2개, 2랑 만나는 거 1개,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거 아마도 하나, 둘, 3개일 것 같고, 그 밑에는 이렇게 2개일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네, 7번까지 하고 한번 끊을게요. 7번까지나. 여기 이제 알면 좋을 거야. 요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잘 섞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봐볼게. 지금 여기 있는 fx랑 얘랑은 x는 알파에서 접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그래프, 봐봐, 다 써줄게. y는 fx랑 y는 mx 플러스 n이 x는 알파에서 접해.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요거 하나인데 접하죠. 둘로 방정식을 만들면 중근 하나라는 소리야. 방정식 만들어야 돼. y 값을 빼놓고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중근 알파를 가져야 되고요.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 만들어 볼게요. 한쪽으로 넘겨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 는 0 상태를 만들면 인수 가져올 수 있어.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 가져요. 그리고 x 제곱 개수 알려줬네요. 그러면 1 마무리할게요. 여기 1. 따라서 fx는 x-알파 제곱에 다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친구구나. 그렇기 때문에 mx 플러스 n을 붙였을 때 사라지고 중근 갖는 형태예요. 꼭 x축이랑만 위치 관계를 볼 게 아니야. 얘네 둘이 접하니까 둘 가지고 만든 방정식에 중근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맨날 는영 하는 게 아니야.
는영을 하는 이유는 x축이라는 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gx 그래프. gx 그래프는 접하는 점이 베타야. 그럼 얘도 비슷하게 해보면 gx랑 이것이 베타에서 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gx는 mx 플러스 n, 얘는 x는 베타의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니까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gx도 x제곱 개수가 1이래. 그러면 두 함수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것은 fgx 교점의 x좌표.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죠. 그래서 다시 열림할 거야. 이거 가지고 다시 열림. 이제 fx는 gx라는 방정식을 간단히 써주면 우리 요 방정식의 실근 구하면 돼요. 그러면 mx 플러스 n은 사라지고 시작할 거고, 사실 얘도 우리 봐봐, 얘들아 a제곱 b제곱 요런 형태야. 결국에 이항시켜서 합차공식을 잘 생각해보면 요거지. 이거 봐봐. 그럼 뭐라 그래요?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니까 우리 이거 그냥 뭐라 불러? a는 뿔마 b 뭐 이런 거죠. 얘들아 x제곱은 9. 9도 결국 3의 제곱이라 그래. 이거 어떻게 불러? x제곱은 9니까 누구죠? x는 뿔마 3. 그래,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지.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뿔마 x 뿔마 3이 아니라 x는 3이랑 부호가 같거나 반대거나죠. a가 b랑 같거나 반대거나. 비슷해. 제곱끼리 같아? 그럼 니들 알맹이끼리 같아야 돼. x 마이너스 알파는 x 마이너스 베타에 뿔마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이거나 반대면 되죠. 그래야 제곱을 하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 이제 써놓고 생각하면 돼. 요거 가능해요? 알파랑 베타가 똑같으면 돼. 근데 그림 보면 안 되지? 그럼 요 상황은 지금 안 나올 뿐이고 요 상황이네요. 요 상황. 정리하면 2x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x는 알파 베타에 2 나눈 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거죠. 여기. 이해돼요? 요거 제곱해도 돼. 제곱 해가지고 정리해도 돼. 근데 다른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제곱 전개를 하겠지. 그것도 해도 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를 전개해보면 x제곱이 똑같고 마이너스 2알파 x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x의 베타 제곱이니까 빼주고 넘겨서 공통인수 묻고 하면은 지금 1차 방정식 풀면 하나 나올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좀 더 세련되게 풀면 어떨까? 어쨌든 나는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푸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제곱끼리 똑같으면 알맹이끼리 완전 부호가 똑같거나 반대를 가지면 되니까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지. 알겠죠?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약속을 했네. 그럼 이것도 범위로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gx를 좀 생각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볼게요. gx 먼저 그려보자. 지금 이 친구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좀 바꿔주면 이렇게니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 꼭지점은 2, 마이너스 4를 가지고 y절편이 마이너스 8 잠깐만 4 빼기 10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2 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y절편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생기죠. 여기다 마이너스 8 괜찮죠? 요렇게 생긴 fx가 있고
gx를 다음과 같이 약속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그려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그려라. 그러면 여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점이지. x가 0인 점이 여기니까 요만큼 그대로네요. 이렇게 있을 때 점선은 빠진 거야. 근데 원래 생김새를 좀 보여주려고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주황색 실선 부분이 진짜야.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부분은 봤더니 얘 또 봐야 돼. f-x야. y는 fx에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 판단해서 그리는 거예요. x가 -x로 바뀌었어. 뭔 대칭?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이걸 모르면 못 풀지. 무슨 대칭하면 x를 -x로 바꿔 넣어요? y축 대칭이야. 원래 근데 조심해야 돼. 원래 있는 부분을 y축 대칭해야 돼요. 원래 있는 부분이 여기지. 원래 있는 부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있는 남아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에다가 대칭된 거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형태의 x좌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라인이 똑같아야 되는데 원래 꼭지점의 y좌표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다 소리죠. 그러면 봐보자. 방정식 gx는 마이너스 k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 개수를 hk라 하자. 그러면 다시 바꾸죠. 또 교점 개수로 바꿔.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 수랑 같아요.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 수 마이너스 k 의미 없어. 어차피 상수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을 아무거나 막 그으면서 그때 주황색 그래프와 교점수를 hk라는 거야. 가로선과 주황색 그래프의 교점수예요. 얘가. 그 교점수가 2보다 크게 나오게 교점이 두 개를 넘기는 그런 가로선들을 찾아오라는 거야. 써보죠. 교점수가 두 개를 넘게끔 하는. 그럼 이런 데는 두 개지. 두 개는 안 돼. 두 개 넘어야 돼. 자, 여기도 두 개죠. 더 내려오면 요 지점 어때요? 지점. 딱 마이너스 8 지날 때. 이때 세 개지. 근데 조심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k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생각해보죠.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8. 그리고 어디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 사이 괜찮지? 4개죠, 4개.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꼭지점 맞닥뜨리면 2개지. 꼭지점은 2개니까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정확한 범위는 마이너스 8은 포함되고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요 식 이해될까? 부등식 세울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k는 8 이상의 12 미만이고 여기에 있는 정수 합 구해오라고 하는 거죠. 범위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 8, 9, 10, 11이니까 19 2개, 38 이렇게 해요. 이런 문제가 2차 함수와 방정식과의 위치관계, 뭐 교점수는 실근 개수 이런 이제 개념들을 좀 깨우치기 좋은 문제들이야. 그 다음 몇 번 해볼까요? 10, 13, 13도 해볼까요? 그러면 건호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나 조건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거 틀려도 좋아. 나 조건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어차피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 그치? 그럼 그게 괜찮아. 자,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뭘 넣던지 간에 함수값이죠.
fx라는 건 어떤 함수값이야. 모든 함수값은 f1보다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그 함수값들은 모두 x가 1일 때 함수값, x가 1일 때 y값보다는 위쪽이란 소리죠. 그러면 나 조건을 보고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떠올려야 돼. 아, 너 꼭지점이구나. 그리고 아래로 불러. 나 조건에서 얘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인지는 몰라도 x가 1일 때 y값을 f1이라 하지.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 위쪽으로 분포시켰죠. 이제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으면 f1이 최대값이란 소리야. 모든 범위에서 최대값. 지금 여기서는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이니까 여기에 세팅을 해주면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는 1, 뭐 a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f-2를 0으로 줬죠.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보자. 자, fx는 x-1의 제곱 플러스 a인데 요 앞에도 모르지? x제곱 계수 몰라. 그래서 p를 잡아주고. 자, 이렇게 나면 문자가 몇 개야? 문자 2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로 마무리할 거예요. 할 수 있겠지. 하나씩 해볼게. 자, 일단 가에서 f-2 대입만 해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9p 플러스 a가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p니까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말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셈을 냅둘게. 이따가 대입할게요. 그 다음 f0의 절대값이 4일 때 f0의 절대값이 4일 때 그러면 일단 그대로 써보자. f0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0 넣었을 때 p 더하기 a죠. p 더하기 a가 4니까 우리가 뭐 다른 조건을 좀 생각하긴 힘드니까 그대로 그냥 풀어보죠. 절대값이 4라는 거는 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두 개 중에 뭐 되는 거 좀 체크해보자. 아마 한 가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9p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8p는 4 p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9p 들어가면 마이너스 8p는 마이너스 4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p라는 건 x제곱 계수로 생각했고 우리 이게 틀어지면 안 되지. 아래로 블록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p는 양수를 선택해야 되고 얘가 안 되는 건 알겠죠? 위로 블록에서는 이 말 만족을 못하니까 안 돼. 그러면 정했고 p가 2분의 1이면 a까지 가죠. 2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구나. 그래서 뭐 식정리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야. 근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질문은 이거예요. 0의 3범위에서 최대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써먹자. x좌표는 1이야. 자, 꼭지점의 x좌표는 1이야. 범위를 제한한 곳은 0부터 3이죠. 0이 좀 가깝고 3은 상대적으로 멀리. 그죠? 1에서 좀 더 머니까 요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함수의 최대값 m은 3 들어가면 되고요. 최소값은 1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x에 3 넣으면 4p 플러스 a 4p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5 1 넣으면 꼭지점 a 값이죠. 이렇게 그래서 m분의 m을 구하세요 하면은 2 떼고 마이너스 떼고 답이 그냥 9분의 5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요 정도는 나오면 우리가 연습해서 맞추면 하겠죠. 15. 15는 해야 돼. 자, 두 실수 A랑 K고 정해진 범위는 A부터 A 플러스 3이에요. 요거 쓸 시간 줄게. 이거 하고 멈출 테니까 쓸 시간 줄 테니까 들어봐. A부터 A 플러스 3까지 범위를 정해줬고 2차 함수의 최대값을 GA가 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그려보자.
뒤에 잠깐 기다려봐. 요거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얘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3이에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얘기했기 때문에 a랑 a 플러스 3 어디 있을지 몰라. 생각해야 돼요. 가장 왼쪽부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릴 거야. 언제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접해봤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제는 가운데 있는 것도 한번 하라고, 언제는 양 끝에만 하라고, 이런 거 나오거든. 봐봐. 상황이 달라지면 나누는 거야. 상황이 달라지면. 얘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에요. 그럼 요 점에서 최대값이지. 요 점. 조금씩 이동해 볼게. 가운데로 좀 왔어. 요렇게 왔어. 여전히 최대값 누구예요? 왼쪽이지. 왼쪽 점 아직 똑같거든. 근데 이게 조금 치우치면, 점이 이런 식으로 치우치면 이제 오른쪽이지. 조금씩 이동하는 거야. A를 키워가면서. 그러면 뭔가 차이가 생기니까 얘는 세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좀 생각해야 돼. A가 점점 커지다 보면 둘이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넘어가서는 오른쪽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면 돼요. 두 가지. 그러면 잠깐 번외로 얘기해볼게. 세 가지 나누는 건 뭐냐면 외울 건 아니야.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주어진 범위의 최소값이었다면 여기 3을 기준으로 완전 왼쪽에서 놀고 있을 때 요점 최소값이죠. 조금 이동하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좀 필살기야. 꼭지점을 포함시키는 순간 얘예요. 얘. 여기서 최소값. 달라졌지? 범위에서 오른쪽 점이었지만 3으로 바뀌었고요. 좀 더 이동해서 꼭지점을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면,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벗어나게끔 해주면 얘는 요 점이죠. 다르니까 얘는 세 가지야. 이럴 때 세 가지야. 근데 그거를 외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가지만 나누면 돼.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두 가지. 다시 가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얘인지 범위를 좀 찾아야 되거든. 좀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있다 했어. 같아졌다는 것은 둘의 중간에 3이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구해야 돼. 둘이 더하면 얼마야? 2a 플러스 3이죠. 그거의 평균이 3일 때, 이때가 A값 기준이야. 그래서 또 곱하면 6이고 3이고 A는 2분의 3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누는 거야. 요거 구해야 돼. 첫 번째 상황은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예요. 두 번째 상황은 A가 2분의 3보다 커지면, A가 2분의 3보다 커지면 이제 얘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A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 최대값. 최대값이 바뀌는 순간이 2분의 3을 기준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등호는요? 보통 이런 문제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큰 데다 집어넣으면 돼. 어차피 2분의 3이 정답이야. 만약에 정답이면 둘 중에 어디 넣어도 표현되고요. 정답이 아니면 어디에 넣어도 표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쓰긴 써야 돼.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 자, 그럼 이제 봐봐.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클 때 최대값 점이 바뀌었으니, 자, 잘 보죠. GA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의 최대값인데 A가 어쩔 때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몇일 때예요? 그래서 K는 이제 구해진 거야. 아, 어떤 수를 기준인데 그것도 비밀로 해놓은 거였구나. 그래서 K는 2분의 3인 거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알아볼게요. 여기 내가 GA라는 걸 완성해 보려고 해. 봐볼게. GA라는 것은 써줄게요. 한글로.
주어진 범위에서 그래프의 최대 값을 갖다 붙이면 될 거야. 이제 상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 상황 먼저 해볼게.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지금 범위는 a부터 a 플러스 3까지인데 요 점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죠. 최대값이라는 건 y값이기 때문에 x가 a일 때 y값 뭐라 표현만 하면 돼? 이렇게 표현만 하죠. a라는 점에서 y값, y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요점부터 요점까지인데 요 점 사이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지. 그럼 요 점에서 y좌표 뭐라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 이해될까? 그럼 이제 완성해 줄게. FA G1A. 자, 그러면 우리 봐보자. 어차피 A는 못 구하구나. A는 계속 움직이는 애니까 이제 물어본 게 이거지. 요것만 구하죠. 다 했네. K가 2분의 3이면 질문한 건 뭐야? G 마이너스 3이랑 G 얼마죠? 3.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나눠볼게. GA가 A 범위를 기준으로 둘을 나눠놨으니 A에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 요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들어갈까? 한 번씩만 더 써.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A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둘 중에 누구야? 아래 거지?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얘는 뭐라 불러? F 6과 같다고 불러요. 이렇게. 그럼 F-3이랑 6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죠. 뭐 어디 갔어? 여기 들어가주면 되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넣으면 9, 18에 10 하면 얘는 37이고 6 들어가면 36, 10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세 점을 PQR을 잡았는데 막 잡은 것은 아니고 얘를 만족하면서 잡았고 안에 있는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6, 3, 2 야, 이런 게 좀 힘들지. 한번 써보죠. 뭐 어쨌든 6x, 3y, 2z 이런 거야. 셋 다 지금 다른 길이니까 통일시킬 한 문자가 필요해요. 일단 그래도 시작하려면 이 세 가지 문자를 하나로 정리할 녀석이 필요해. 그러면 AP는 6분의 1K죠. 아직 쓰지 말고 기다려봐. 쓸 시간 줄게. 왜냐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3분의 1K고 2분의 1K죠. 자, 이걸 연습하다 보면 이제 분수가 싫은 느낌도 들어야 돼. 하다 보면 분수도 싫어. 오케이. 236의 최소 공배수로 와요. 최소 공배수. 만약에 6K를 잡아준다면 너는 K, 너는 2K, 너는 3K 훨씬 나아요. 분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나는 AP 길이를 K로 갈 거예요. 이 친구 K. 그럼 밑에는 E-K. 하나씩 채워볼게요. BQ 길이는 2K. 그럼 얘는 E-2K. 괜찮죠? 분수 안 나오는 게 완전 다르거든. CR 길이 3K. 얘는 E-3K. 자, 이렇게 길이를 다 정하고 나면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땅 구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얘가 사다리꼴이에요. 여기만 평행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평행은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사각형에서 3개 빼야 돼. 표현 자체가 원래 그래.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모습이 좀 이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요. 씩 세워볼게.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4가 나오고, 자 하나씩 할게. 1번 넓이 한번 써보자. 사다리꼴인데 이렇게 평행한 거야. 위아래 변이 여기에요. 그러면 2분의 1
둘이 합해서 2-2k 높이 2 괜찮네. 1차식. 그 다음 2번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 2k에 2-k니까 k만 남는데요. 뭐 어차피 전개해야 될 거야. 왜냐면 우리 싹 더해서 빼야 되거든. 그 다음 3번은 2분의 1 2-2k에 3k. 그럼 얘는 2가 약분되면 1-k랑 3k니까 요거고 이들을 모두 합하면 마이너스 4k 되고 여기 사라져서 3k 플러스 2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이제 뭐냐면 정사각형 빼기 요만큼이에요. 자 풀이 정리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 그러면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3k 4 빼기 2 요건데 자 근데 그래도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범위야. 범위. 우리가 지금 표현했던 요 길이들 싹 다 양수 나와야 되거든. 누구도 음수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써볼게요. k가 0보다 크다. 또 이 친구 0보다 크다 하면은 좀 정리 좀 할게. 자리가 없어서. 이 친구 0보다 크다. 그대로고요. 얘가 0보다 크다 하면은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얘가 0보다 큰 거 여기. 얘가 0보다 크다 하면은 3분의 2보다 작다. 사실 우리가 부등식은 이 뒤에 배우지만 그래도 좀 얘기해볼게요. 이걸 다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0보다 큰 놈은 괜찮지만 작은 놈이 3개나 있지. 자 좀만 생각해볼게. 2보다 작다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 3분의 2보다 작은 거 하나 다 만족하려면 요 안에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범위는 0부터 3분의 2까지라는 거를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서술형 쓸 때 요거 없으면 감점일 거예요. 0과 3분의 2 구해놓고 요거 구할 거야. 아 지금 여기서 K의 범위는 0부터 3분의 2까지구나. 요걸 체크하는 게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또 우리 나올 때마다 사용해보죠. 이거 맨날 완전제곱식 하지 말고 이런 게 완전제곱식 하면 힘든 거지. 이제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64분의 9. 자 16분의 9에다가 언제 만들어? 16분의 9에다가 언제 만들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거 필요 없고 바로 가보자. 축의 공식,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 나오니까 자 8분의 3 보이죠? 요거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거야. 8분의 3. 그리고 8분의 3은 아마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걸 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통분하면 돼. 얘는 24분의 9 나오고 24분의 16 나오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요 점에서 최소구나. 둘이 표시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면 8분의 3을 집어 넣었을 때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8분의 3 넣을게요. 그 정도 계산은 해야 돼. 8분의 3 빼기 3의 8분의 3 더하기 2니까 자 정리하면 16분의 9에다가 8분의 9 8분의 9예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41 빼기 18 해서 23 아까 구해놓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노란색이 더 좋아요. 알겠죠? 이거 나 맨날 암산해가지고 구해놓잖아.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될 거야 너희는. 돼도 상관없어. 뭘 해도 강요하진 않는데 이 친구를 좀 추천할게요. 알아두면 좋아. 축의 방정식.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 16분의 23이에요. 답은 요거. 다음 딴 건 좀 괜찮고 2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fx, gx가 답을 만족시킨다. 곱하면 4차인데 아주 이쁘게 합차공식 되게끔 만들어 놨고 나 조건에서 fx의 두 근을 준 거죠. fx 방정식의 두 근 합이 1이구나. 존재한다 했으니까 1 되게 해야 되고요.
요거를 가질 때 순서상 개수 구하라. 한번 봐보죠. 자, 지금 fx, gx 곱하면 합차공식 두 개가 연결돼 있고 근이 이렇게 네 개인데 이 중에 두 개씩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여기 봐. 근데 fx의 근은 알파 베타고 합이 1이에요. 요 중에 합이 1 되는 거. 얘랑 얘 중. 그럼 이제 결정했어. 오케이. fx가 너희 둘을 가져야 돼. 그럼 나머지가 gx가 가져야 돼. 그래서 마치 문제가 좀 다 풀린 것처럼 생겨요. 그러나 둘이 곱하면 1 되는 거거든.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1을 곱해서 나왔냐? 모를 일이야. 그래서 문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좀 어렵겠지. 사실 얘는 1, 1로 놓으면 안 풀릴 거야. 그래서 하나를 A로 잡고요. 어쩔 수 없어. 하나를 역수로 잡아야 돼. 분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A분의 B, B분의 A보다는 얘가 낫겠죠. 왜냐면 A 자체로 분수 들어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나 조건은 다 썼어요. 이제 이거 가볼 거야. 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근으로 가질 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F는 G라는 방정식을 썼을 때 어쩔 수 없어. 응? 그치. 자, 양변에 A를 곱하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x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랑 얘랑은 관련 없어. 마이너스를 빼봤자 달라요. 요건 의미 없는데 이 친구 잘 보면 오! 여가 힌트가 들어있다.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2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근으로 가진다 했더니 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준다는 소리네. 오케이. 여기서 힌트 잡고 가보죠. n이 크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작아주고 이런 순서상은 표가 최고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2니까 음수 양수가 맞을 것 같아요. 대소관계 생각하면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서 12의 약수 하나씩 붙여보면 1과 12 2와 6 3과 4 끝까지 가야 돼. 일단 후보는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정수.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정수. 우리가 체크해야 될 조건들이 자,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여기서 A가 0이면 안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방정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찌저찌 정리했던 요 녀석 또 0이면 안 돼. 그래서 A는 0도 빠져야 되고 1도 빠져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빠져야 돼요. 요게 좀 어렵긴 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못 봤던 조건이 또 생겨버려요. 정리해서 나온 것도 어쨌든 1차식에서는 두 개 안 나오니까 일단 2차가 돼야 돼서 하나 둘 세 개 빠져야 돼. 그러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지금 11 나오는데 여기 지금 잠깐만 순서상 개수지. 잠깐만요. 한번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이 지금 이건데 얘가 지금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인데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자, 봐볼게. 둘이 더하면 1 나오지. 근데 요 두 근의 합이 만약에 1 나오면 얘는 또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둘이 같을 순 없어. a제곱 빼면 나머지가 안 되지. 그럼 지금 두 분의 합이 1은 안 돼요. 1 안 돼. 나올 수가 없어. 여기 둘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하면 a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하면 a가 0 나오죠. 요것도 안 돼. 어렵지.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어차피 우리 두 근의 합으로 나머지 체크를 할 건데 아니 곱이 마이너스 12인 걸 찾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숨겨놓은 것도 좀 어렵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지막 체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0일 때, 근데 0일 때는 안 돼요. 이게 0일 때는 없지. 0 나오는 건 없고 얘가 1일 때, 근데 1일 때도 보면은 안 나와. 안 된다는 소리야. 뭐가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해보니까 그때 a가 0이니까 그 상황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은 빠져야 돼요. a 값 3개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것도 안 나오는 걸 했더니 2개가 빠져요. a가 0일 때는 괜찮아. 얘가 0일 때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볼 필요 없어요. 순서상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4개는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4개. 어렵지. 6개를 찾는 것도 어려웠을 거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렇게 돼요. 자, 어차피 영상 찍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봐. 좀 교수 가볼게요. 2번 했고 3번? 3번 어때? 가서 요 함수가 여기서 최대값 가질 때 요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AB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a예요. 근데 b는 2a보다 작다 했으니까 a를 기준으로는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a는 자연수니까 왼쪽에 0을 두고 있는 거는 확실을 하겠지만 오른쪽에 끊겨 있는 b가 여기서 끊길지 더 갈지 몰라요. 이걸 왜 체크해야 되냐면 b가 여기서 끊기면 최대값은 요 점이고요. b가 좀 더 가서 여기서 끊기면 최대값은 요 점이에요. 다른 상황이 생기지 둘로 나눠서 해야 돼.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여기 a는 확정, 또 왼쪽에 0이 있는 건 확정. b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b가 a보다 작거나 뭐 같은 경우, 요 경우일 때. 두 번째는 b 뭐 더 가거나 여기 가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두 번째는 b가 a보다 큰데 생각해야 돼. 그냥 크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쓴 거예요. 얘 하나만 있었으면 이렇게 썼겠지. 이해되죠? 어렵지. b가 2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하나, 2배 사이에 있게끔 막 커질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때 한번 해볼게. 최대값 9를 가진다 하면 되죠. 이제 최대값 9를 가진다. 그러면은 잠깐 마이너스 S제곱 편의상 얘를 fx가 잡아줄게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2ax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최대값은 b점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fb는 대입을 하고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9라고 했죠. 요거 만족시키는 ab를 한번 찾아보자. 순서상 ab를 개수 물어봤으니까 다 찾아보죠. 마이너스 b로 묶어서 b 마이너스 2a는 9인데 부호 바꿀게요. b랑 마이너스 b 플러스 2a로 하면 9는 똑같죠. 요렇게. 그러면 b랑 2a 마이너스 ba
곱이 9가 나오는 걸 또 찾을 거야. 곱이 9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한 줄 더 만들어서 여기 A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어쨌든 B랑 얘랑 곱이니까 9의 약수 나와야 돼. A, B는 자연수거든. 그럼 B가 1일 때 일단 해보죠. 이럴 때 아마 안 되겠지만. 그럼 얘는 2A-1, 2A-1이 9 나와야 돼. 그래서 A는 5지만 A가 더 작다고 했나요? 잠깐만. A가 더 큰 경우네? 되네요 이거. 되는 거지. A가 더 큰 거 찾아야 돼 우리.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 다음 9의 약수 다음 3일 때 9일 때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때는 B에 3이 들어가면 여기야 2A-3 2A-3은 3 나와야 돼. 3 얘는 1 나와야 돼. 그럼 얘가 3 나온다는 건 A는 3 3은 되는 거죠. 같은 것까지 되니까 되고 되는 거. 그 다음 얘가 B가 9일 때는 1 들어가면 얘는 5 나와요. A가 작으면 안 되는 거지. 요거 탈락. 일단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 요 상황. 이때는 0부터 B까지면 최대값은 A야. A점에서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FA가 9를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A제곱은 9가 나오고 A는 3이 나오니까 답은 하나가 아니라 봐야겠지. A, B 순서쌍이니까 우리 여기서는 A, B, E, A를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A, B 써주면 A는 3으로 고정된 거야. 그럼 생각해봐. A가 3에 고정되면 B는 요 안에 들어있으는 소리지. 그래서 되는 게 자연수가 4, 5, 6 여기서 3개가 추가되고요. 앞에 있는 2개랑 하나, 둘, 5개 이렇게 돼요. 순서상이. 그래서 1, 5, 1 하나, 3, 3, 3, 4, 3, 5, 3, 6 이렇게 5개. 여기 있으니까 케이스 나누는 게 좀 중요하겠지. 답이 5개예요. 5개. 자, 5번까지 얼른 해보자. 6번은 개인 질문 한번 봐줄게. 먼저 가. 숙제 보내줄게요. 이걸로 할 거라서. 쉽다 문제가. 영상 보는 그거 보고 해. 요거 하나만 끝낼 거라.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t가 2랑 8 사이에 그런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위의 점 A A의 x좌표를 t로 잡았으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 A는 여기부터 여기 요 하늘색 선 위에서 점 A가 생긴다는 소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 한번 생각해보죠. 잘가 여기가 A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어서 B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랑 만나는 거 C 다시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A를 지나고 X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다는 소리야. 직사각형 그랬을 때 둘레 길이를 GT라고 최대값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봤을 때 자, 봐봐. 여가 2, 여가 8이니까 요 안에서 A를 결정하고 다시 가볼게. 위로 올리면 B, 옆으로 가면 C, A랑 만들어서 직사각형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A를 좀 옆에 잡으면 왼쪽에 좀 잡으면 위로 올려서 B 이렇게 C 내려서 D예요. 뭐 이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처음부터 얘를 보긴 힘들 거고 이따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A 좌표를 t, 마이너스 t 플러스 8로 잡아줬으니까 요걸로 표현을 시작해야 되고 2차 함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대칭성이야. 가운데 축을 꼭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가 같거든. 꼭 써먹어야 돼.
안 그러면 문자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점 D의 좌표를 잡기 위해서 우리 D도 어쨌든 지금 Y좌표는 얘랑 똑같겠죠. 둘의 평균이 축이란 말이야. 축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B 좀 생략할게요. 2분의 9 나와. 그러면 두 점의 X좌표 합이 9 나와야 돼요. 둘이 더해서 9라는 건 얘는 9에서 뺀 거야. 9에서 뺀 거야. 모르겠으면 역으로 확인해보면 돼. 이해돼요? 9-t랑 t예요. 그러면서 AD의 길이를 좀 구해볼 거야.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 합의 2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는 완성했지. AD의 길이가 얼마냐? 자, 근데 봐봐. 이제 좀 생각해야 돼. 분명히 t 범위는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잘 봐. t가 클까 9-t가 클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큰 범위 요 안에 다 들어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넘겨보면 2t가 9보다 큰 거고 2분의 9보다 클 때만 얘가 큰 거야. 그럼 반대로 2분의 9를 못 넘길 때는 네가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구분을. 식이 달라져. 이게 왜 달라지냐면 곱셈이랑은 상관없지만 가로의 길이랑 세로를 더해서 만들어지니까 한 놈은 가만히 있을 건데 한 놈을 더하는 식이 좀 달라져서 최대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할 거고 둘로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어렵긴 할 거예요. 일단은 나눠서 한번 봐볼게. 자, 다시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둘이 같을 때 t 값이 2분의 9야. 그러니까 2분의 9보다 요 a의 x좌표가 t죠. 그러니까 얘는 t가 2분의 9보다 큰 거. 첫 번째 요 상황이에요. t가 2분의 9를 넘겼을 때 이거고요. t가 a의 x좌표니까 얘는 요거죠. 그래서 2번 경우는 이거일 때 이렇게 가죠. 그럼 이때 AD 길이는 A가 더 큰 수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2t-9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서 B좌표를 좀 생각해보면 B좌표는 t, 2차 함수 위의 점. 그래서 2차 함수 위의 점 마이너스 t제곱에 9t 빼기 8 요거니까 B에서 A, 무조건 B가 위에 있거든. B의 Y좌표에서 이걸 뺄게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요. 마팔에서 8을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T 한번 만들어 볼게. 가로 세로 합의 2배야. 그래서 GT는 2배죠. 둘이 더한 거. 요식 이해되니?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2t제곱 24 50 최대값 물어봤죠? 범위 주었어. 위로 볼록이니까 체크해볼게요. 자, 위로 볼록 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6이에요 2분의 9 이상이니까 2분의 9 이상이니까 요 범위에서 최대값 꼭지점 들어가죠? t가 6일 때 최대야. 넣어볼게요. t가 6일 때 최대값 72 빼기 50 일단 22 후보 하나. 두 번째 후보랑 비교해서 큰 놈 낼 거예요. 가볼게. 두 번째. 자, 이번엔 t가 2분의 9보다 작을 때 이때는 AD 길이의 변화가 생겨. b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야 되고요. 이거 뒤집으면 돼. 반대로 뺄 거니까. 그래서 9-2t 뭐 반대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9. 그 다음 AD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잘 보면 b가 위에 있는 건 똑같죠. 유지해서 가지고 올게요. 마찬가지로 GT 만들고 최대값 체크해볼게. 자, GT는 둘레의 가로 세로 합의 2배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 나오고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위로 볼로 축을 체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4 나와요. 2분의 9 미만이니까 2분의 9 체크해서 왼쪽이구나. 그럼 또 꼭지점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t가 4일 때 최대야. 요 범위는 t가 4일 때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32 64에 빼기 14 하면 얘는 18 나와요. 그래서 두 후보 중에 큰 친구 답으로 간다.